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 금리 인하, 팬데믹 이후에 약 4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B컷이라고 하죠. 이 단행한 배경,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예. 고용 시장의 불안이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 미 연준은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근데 물가 안정은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2%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요. 예. 완전 고용의 기준인 실업률 4.2%가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상황이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B컷이라고 0.5%포인트 정책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긴축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연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로 인하하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이 더 될까요? 변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가장 큰 변수는 기준금리를 지금 예상과 다르게 B컷으로 0.5%포인트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예. 그 근거는 지난달에 소매 판매죠.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상승을 해가지고요. 시장 전망치는 원래 0.2%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다시 상승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 때문에 물가가 재상승할 것이 유일한 변수가 되는 것인데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다 낮췄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B컷을 단행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도 이제 더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계속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다음 달 10일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보이세요? 예, 저는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요. 이번 11월 달에 동결이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지난 2월 이후 한국은행은 1년 7개월째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준금리를 연 3.5% 동결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명분으로 든 것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9조 3천억 원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죠. 8조 2천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증가세와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안정돼야만 기준금리 인하를 낮추겠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예. 지금 그것이 10월 달에 좀 진정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당장은 9월 달에 금융당국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효과를 지켜보고 11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경제 성장 보면 금리 낮춰야 하고 뭐 가계부채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딜레마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예, 저는 사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10월 달부터 인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요, 내수를 나타내는 민간 소비 지출,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이미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수 침체는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전년 동기 대비 2%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으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시점으로 보이고요. 가계부채랑 부동산 가격 상승세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에서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죠. DSR 규제를 좀 확대 적용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재건축 촉진법을 빨리 통과를 시킴으로써 서울의 핵심지에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는 하루빨리 단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예.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될까? 뭐 이런 것도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두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요. 미 예. 국채금리 역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동이 돼서 한국의 국채금리도 하락을 예. 하고요. 예. 그러면 은행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금리, 예금금리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국에도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면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해서 한국의 내수 침체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투자 자금들이 주식 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서 주식 시장으로도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도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 것은 긍정적인 효과지만요. 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B컷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대미 수출 비중이 상반기에 전체 수출에서 19%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수출품이 달러화로 표시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가지고 예. 미국에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